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온몸에 기계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품위를 지키고 싶어요. 한말기 암 환자분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병, 연명의료, 안락사. 이제 이 단어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죠. 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안락사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안락사. 안락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의사조력자살이 있습니다. 둘 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약물을 처방한다는 점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락사를 통해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몸은 편안해질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작별하는 방법이 약물 주입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요?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같은 곳에서도 실제 집행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의사의 진단, 정신과 상담, 충분한 숙려 기간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부 60% vs 41%, 이 숫자가 말하는 것.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내가 만약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결과를 볼까요? 연명의료 중단 41.3%,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연명의료 지속 7.8%.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치면 약 51%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41%보다 10%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를 계속 받겠다는 분은 8%도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명은 목숨을 겨우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임종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기란 살아있기는 하지만 몸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단계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죠.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3부 스위스로 간 어머니의 선택. 2023년 한 한국인 여성이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조순복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순복님은 유방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이 온몸에 전이되는 재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딸 나미와 작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에세이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에 담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원할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이지만 희망이 된 것이다. 그 가능성 하나로도 고통에 찌들었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절대로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힘들 때 더 크게 웃었고 암세포와 더불어 살기로 했던 어머니.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통증 앞에서 지쳐갔습니다. 몸과 마음의 기능이 거의 사라진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를 스위스로 모셨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곁을 지킨 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사부 노부모를 간병하는 마지막 세대. 이제 간병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병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노부모를 간병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간병비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인 비용, 의료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식에게 간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요양병원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프면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들도 대부분 얼마간 병상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이 기간입니다. 며칠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앓다 죽어서 자식에게 큰 빚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환자도 가족도 모두 힘든 시간입니다.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간병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세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뜻대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고 싶다는 것을 가족에게 말해두세요.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제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셋째,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사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없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시니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간병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 등을 점검해 보세요.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부 존엄이란 무엇인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존엄하지 않다.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면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은 노인들이 위험하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존엄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존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이 존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존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호스피스는 회복이 어려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 병동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강경화 환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법, 간병지옥, 연명의료, 안락사. 이 단어들이 일상에서 익숙해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이 들면 나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내 뜻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할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세요. 감사합니다.